네, 2022년 3월 5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와 국익 문제입니다. 정의와 국익, 현궁과 신궁을 지원해달라는데 세계 6위의 대한민국이 조끼와 헬멧만 보내? 조끼나 헬멧을 보내? 오늘의 제목입니다. 부제는 저는 이재명 씨를 따라쟁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씨가 하는 것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슬그머니 따라합니다. 따라쟁이 이재명, 이번엔 먼저 한번 해보지.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가 국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기자입니다. IISS, 스웨덴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국방비는 지난해 47억 달러, 러시아는 458억 달러, 대한민국은 한 500억 달러가 넘죠? 600억 달러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대 1로 러시아가 많습니다. 남북한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글쎄요, 저는 10대 1이 더 차이 난다고 봅니다. 북한이 정확한 통계가 없어 그렇지 북한은 아마 군사비는 우리가 20대 1로 많을 겁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총과 같은 무기, 각종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해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뭐라는가 하면은 방탄 조끼, 헬멧, 전투식량 등이라고 이해를 하고 헬멧이나 방탄 조끼, 방어복, 식량 등은 지원하겠다. 그러나 소총을 비롯한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도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왜? 살상 무기는 사람을 해칠 수 있다. 그 뒤에는 러시아 병사를 죽였다가 러시아하고 척지는 게 싫다. 그런 두려움과 우려가 숨어 있죠.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신문 방송보다 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SNS 때문에 이 밀리터리 덕후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은데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전차 부대가 속전속결 고속기동전으로 들어왔는데 뜻밖의 돈자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러시아군 전차들이 계속 공격을 당해서 깨지고 있어요. 뭐에 깨지는가 봤더니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맞고 깨지는 겁니다. 제블린은 보병이 혼자 어깨에 지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둘이 들고 다니면서 딱 이렇게 하나가 어깨 메고 있으면 뒤에서 빵 쏴줘서 맞추는 겁니다. 이런 미사일. 그 다음에 또 비행기도 날라오는데 이 전격전 중에 현대화된 게 입체 고속기동전이라고 그래서 위에서는 공격 헬기, 기동 헬기가 쫙 날라와서 쓸어버리고 밑에서는 전차와 장갑차가 확 달려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입체죠. 고속으로 기동하는 건데 이러한 항공기들도 대공 휴대용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수송기 떨어졌다, 뭐 떨어졌다, 헬기 떨어졌다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미국제 스팅어가요? 그 대공 미사일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군 공격 헬기, 기동 헬기들이 축축 떨어지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블린 미사일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제블린 미사일을 안고 있는 사진. 막달라 여성이죠. 그 정도로 좀 무겁긴 여자가 들기엔 무겁지만 들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의를 믿고 한다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NLAW Next Generation Light Anti-Tank Weapon인데 차세대 대전차 무기 경량형 그런 뜻이죠. 그래서 LO라고 그러는데 LO 이것도 역시 미국의 제블린처럼 전차가 오면 딱 맞춰서 잡는 무기입니다. 비틀스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All you need is love. 너한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건 사랑이지 이런 노래인데 이걸 토대로 All we need is an love.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이 원하는 거는 전적으로 원하는 거는 영국제 휴대용
대전차 로켓인 엔로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로우, 제블린, 스팅어 때문에 러시아 입체 고속 기동전이 작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근로자들, 이 건설 현장에서 뛰던 사람들은 이 철근을요, 이게 X자로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이렇게 가위표 모양으로 해가지고 길에 던져놓으면은 차들이 못 지나가잖아요. 사실은 우리 청와대나 국방부 앞에 가보시면 밤에 특히 청와대는 그런 차량이 돌진한 거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가 뛰어들면 그걸로 막습니다. 이러한 대전차 장애물을 만들어서 길에다 깔아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러시아 군이 돈자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보급도 없지. 이러고 있으니 지금 이런 무기를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궁금한 거는 러시아 군대가 어디로 어느 도로 언제 통과하느냐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이걸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크라이나가 워낙 못 사니까 위성도 없잖아요. 옛날 소련에 속해 있을 때는 탄도미사일도 배치돼 있었고 기술도 있었지만 그거 이제 북한에 팔아먹어서 북한이 은하수하고 화성 14형 로켓을 만들게 됐지만 자기네들은 위성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정찰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 위성 운영 회사한테 위성 사진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흐린 날씨가 많기 때문에 구름이 낍니다. 구름 끼면은 사진 찍으면 구름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 위성이라고 있어요. 사 개구 합성 레이더인데 이거는 레이더파를 땅으로 딱 쏴가지고 그 레이더파를 잡아서 흑백 사진을 만듭니다. 구름이 껴도 밤중이라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밤중에 몰래 이동하죠. 그럼 사 위성으로 딱 찍어서 사진 보게 되면 아 일로 오는구나 하고 그 다음날 거기서 싸우러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 위성을 운영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데 이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세트랙인가? 저도 여기 옛날 이쪽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세트랙이 맞을 겁니다. 그 자회사 중에 뭡니까? SIIS라는 국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위성이 아리랑 시리즈가 있죠. 세트트랙, 아리랑 2, 아리랑 3, 아리랑 3A, 아리랑 5호. 이 아리랑이 찍은 사진은 주로 우리 국정원하고 국방부 이런 데서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국방부와 국정원이 알고자 하는 건 동북아 사태 북한이잖아요. 여길 주로 찍고 이게 하루에 12바퀴인가 지구를 남북으로 돕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차례만 한반도를 지나가겠죠. 그 중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 15분 정도만 지나갈 겁니다. 그때 북한을 찍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전 세계 다 돌아가면 찍죠. 그때 그걸 찍은 거는 판매할 수 있어요. 그게 세트트랙이 SIIS를 통해서 원하는 나라가 파니까 저쪽에 가서 뭐 저쪽 분쟁 지역 저쪽 뭐 팔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나갈 때 찍은 사진은 팔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는 팔지 어릴 것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국정원하고 우리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궁금하니까 우리 기관들이 다 독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못하게 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허가해줘야, 왜냐하면 이 위성 자체 해외 판매권은 있지만 그것도 정부가 승인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모양이에요. 또 일부러 공개도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러시아군의 이동을 알고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 또 휴대용 미사일 준비했다 공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한국 정부는 이런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이 대전차 무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RPG-7. 옛날에는 바추카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어깨 놓고 빵 쏘면 맞춰. RPG-7은 뭔가 하면요. 로켓 프로펠드 그로네이드입니다. 그로네이드는 수류탄 말고 수류탄은 손으로 던지니까 수류탄이고 손투수자 빼면 그냥 유탄이죠. 유탄을 이렇게 총에 걸고 빵 쏘아서 맞추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제 RPG-7이 가장 싸구려고 가장 쉬워서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데 그걸 미사일형으로 발전시킨 게 제블린, 영국은 엔로우, 뭐 각국이 다 개발하고 있죠. 그 독일은 판처 파우스트 3라고 하는 대전차 유도 무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요 2차 대전 전범 무기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기 수출을 안 해왔습니다. 물론 합니다. 근데 분쟁 국가에 대해서는 팔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구할 때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처음에는 헬멧 뭐 이런 것만 보내겠다고 했다가 지난 2월 26일 날 숄츠 총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판처파우스트 1,000발, 미국산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500발, 500기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 분쟁 국가에는 팔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깼습니다. 독일이 무조건 무기 수출하는 거 수출을 금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보고급 잠수함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분쟁 국가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보기 나름인데 정전이니까 분쟁은 아니죠. 그래서 209 잠수함을 수출해서 우리가 장보고급 잠수함 만든 겁니다. 독일도 판매는 합니다. 근데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진 날은 안 팔았는데 이번에 대원칙을 깨고 헬멧만 제공하다가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지위를 국제적으로 벗어나게 되죠. 그 대공 미사일 중에 가장 작은 거를 PSAM이라 그럽니다. P, 포터블, 휴대용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SAM은 Surface to Air Missile,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늘로 쏘는 비행기 잡는 미사일인데 포터블, PSAM인데 이 PSAM이 아까 말한 제블린, 그 다음에 판처 파우스트 3, 뭐 영국의 앤로우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레드아이를 개발했다가 틀렸습니다. P7은 틀렸습니다.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제블린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제블린이나 판처 파우스트 3 이런 거는 전차를 잡는 RPG-7 그런 무기고 P7은 비행기를 잡는 겁니다. 속도 빠르게 지나가는 전투기를 못 잡고 낮게 날아오는 헬기나 낮게 내려오는 공격기를 잡는 그런 무기인데 이게 P7이죠. 여기에는 유명한 게 이것도 이 병사들이 어깨에 지고 다니면서 쏘거나 한 친구는 어깨에 지고 뒤에서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사진기자들이 삼각대 놓고 쏘듯이 이렇게 쏠 수 있는 게 있죠. 미국이 먼저 개발해서 레드아이가 유명하다가 요즘은 스팅어가 유명하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글라라고 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P7이 있고 영국은 스타스트릭이 있고요. 프랑스는 미스트랄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본도 91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궁금하죠? 우리 대한민국 무기 회사 중에 유명한 게 한화가 유명하고 LIG가 유명한데 LIG 중에서 LIG 넥스1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만드는 미사일 중에 신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궁. 새로운 활입니다. 새신자 활궁자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의 스팅어처럼 헬기나 낮게 날아오는 공격기를 잡는 병사들이 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P7입니다. 이거는 한번 쏘고 나면 지가 스스로 적기를 따라가서 맞추니까 쏘고 우리 병사들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죠, 신궁이. 이거 우리 국산 개발. LIG가 개발했습니다. 처음에 눈으로 딱 보고 잡아서 팡 쏴주면 지가 따라갑니다. 레이더는 없습니다. 지고 다니니까. 해외 수출도 할 수 있죠. 이런 신궁을 지금 필요로 하는 나라가 누구냐? 우크라이나입니다. 또 적 전차를 잡는 아까 이제 독일의 판처파우스트 3라든지 미국의 제블린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느냐? 현궁이 있습니다. 역시 LIG 넥스1이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빵 쏘면은요, 지 스스로가 가서 맞춰버립니다. 현궁. 거무련자, 활궁자. 검은 활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매우 좋은 게, 현대의 전차는요, 적이 갑자기 탁 쏘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커트. 여자들이 치마 입죠. 치마. 스커트처럼 특히 약한 데가 밑에 이렇게 무한궤도 부분에 거기 탁 맞으면 거긴 약하니까 차가 못 가잖아요. 그럼 불능이 되니까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치마를 입힙니다. 치마가 뭔가 하면 거기다가 폭약을 넣어놔요. 그래서 정미사일이 탁 와서 탁 맞으면 그 폭약이 같이 터져가지고 이 무한궤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전차의 주변에도 반응 장갑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한 30cm 두껍게만 만들다 보니까 전차가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적 공격에도 안 깨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고 거기다가도 치마를 입힙니다. 즉 앞에다가 폭약을 넣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가요. 그래서 적이 땅 쏘는 게 그 폭탄하고 같이 터지면 힘을 잃습니다. 이게 반응 장갑. 그 다음에 거기다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꽝 터지면 공간이 압력을 흡수해서 전차는 갈 수 있게 하는데 이런 반응 장갑과 공간 장갑까지 무력화시키는 게 그걸 무력화시켜서 이중 성형 작약 탄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궁이 날아가서 처음 반응 장갑 치마하고 부닥치면 빵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을 잃어야 되는데 여기에 작약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반응장갑과 부닥쳐 터져버리고 그 다음 자격이 있다가 전차를 때리는 겁니다. 두 개의 탄두가 있다고 보시면 제일 좋겠네요. 이게 대한민국이 만든 현궁입니다. 이 현궁을 주면은 러시아의 신형 전차 T-72도 바로 깨집니다. 이런 걸 달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비궁. 이게 빗자가 날아다니는 빗자인가? 날아다니는 활인가? 이거 뭔가 하면요. 해병대가 상륙해 들어옵니다. 상륙해 들어올 때 배에서 상륙하면서 싣고 고속정 싣고 쫙 오잖아요. 공기 부양조 싣고 하늘처럼 막 무리를 날라옵니다. 비행기처럼. 그 배를 공기 부양정을 잡는 미슬입니다. 현궁, 신궁에서 토대로 된 걸 만든 게 비궁이죠. 지금 크림반도와 러시아가 장악했으니까 이 흑해에서 러시아 해병대가 착륙할 수 있어요. 이런 비궁도 상당히 필요하죠. 한국이 절대로 약한 나라 아닙니다. 자, 원래 1월 25일 날 우리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 이제 무기 수출 국가가 됐다. 수출은 이미 했지만 수입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F-35A 같이 비싼 비행기 수입하잖아요. 근데 돈으로 수출액이 더 많아졌다. 호주에 우리 K9 장갑 자주포 수출하고 그 다음에 UAE에 천공투 수출하고 이거를 세계 6위의 강국 국방비는 세계 6위다. 계속 늘려서 이걸 자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 KTV에도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한 70억 달러가 한 100억 달러에 돌파할 것 같다.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됐다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날 3사 57기 졸업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때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과 간호사관학교 그리고 3사까지 우리나라 사관학교 전체를 다 졸업식에 간 대통령이 됐다고 자랑했는데 이때도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어쩌고 저쩌고 국방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세계 6위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글쎄 몇 나라 안 될걸요? G7 중에서도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있고 할 테니까 우리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가 우리가 독일보다도 국방비 많이 씁니다. 근데 독일도 공급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우리 이렇게 세다고 자랑해놓고 파이바하고 방탄조끼하고 이런 거 하나 주겠답니다. 소총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소총 K2부터 우리 기관총 시리즈 K6 나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거 좀 달라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러시아군이 쓰는 건 엽총 수준의 총을 쓰잖아요. 옛날 카빈 같은 거.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은 이 해커들이 지금 러시아가 처음에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사이버 전쟁 딱 거니까 한 40만 명이 지금 대동단결해서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보호국 부국장이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해서 40명의 국제 해커가 자원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다라고 해서 이들이 각자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기를 공격해달라는 표적을 받으면 거기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IT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이버 핵폭탄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러시아 국방부와 크렘린 사이트를 해킹해버렸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발표에 따르면 28만 3천 명? 그것도 지난 2월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지원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스페인 내전 때 국제의용군이 만들어져가지고 스페인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유럽의 좌파들이 대거 스페인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딸리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이 내가 가서 싸워주겠다. 의용군 스스로 발런티어입니다. 발런티어.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한 70명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나 가겠다고 문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전사니 뭐 이런 해병대 나온 이런 젊은이들이 나 가겠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 자꾸 문의가 오는 모양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국제의용군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기 조국도 아닌데 싸워주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을 금지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방문을 허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마 이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 가서 그쪽 가서 의용군들한 건 못 막을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 해커하고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여러분 여포가 아주 무서운 장수인데 방구석 여포라고 그러죠.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떼쓰고 그러면 방구석 여포라 그러잖아요.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집에서는 그냥 여포처럼 군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전사를 갖다가 방구석 특전사로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세계 6위라고 자랑하면서. 아니, 힘을 써봐야 되지.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가서 싸워봐야 내가 세계 얼마인지 알지. 국내 K리그만 뛰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1억 달러를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1억 달러는 차관으로 줬습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기를 살 수 있죠. 그때 일본식 무기를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은 헌법 구조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스스로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제정했습니다. 즉 공산국가에는 일본은 무기 수출을 안 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에는 무기 안 판다. 유엔 제재하는 나라는 일본은 무기 안 판다라고 해놓고 사실상 어떤 나라도 일본은 무기를 안 팔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이 분쟁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잖아요. 그렇다면 일본도 자국이 1억 달러를 제공했으니까 그 차관으로 일본산 무기를 산다고 하면 공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전범국주의를 벗어나면서 점차 정상국가가 되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정서도 모르고 우리 세계 6위라고 자랑해놓고 우리는 뭐 헬멧이나 조끼나 방탄조끼나 보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제가 보기엔 영감입니다. 굉장히 허약하고 이번에 연설하는 거 보니까 뒤에는 여성 부통령 이쪽에는 하원 여성이죠. 민주당 하원 의장이 있는 걸 보면서 두 여성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연설하는 게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고 본인도 트럼프처럼 스트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연설문 자체는 내가 세계 최고의 국가의 왕이야. 용서 못해 이렇게 딱 치고 나오는 걸 보면서 미국은 힘이 있고 정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걸 정의롭게 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은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북한 눈치를 무지하게 봅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를 유엔에서 지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습니다. 북한은 치사하게 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기술을 빼가지고 자기네 미사일하고 우주 발사체를 만들면서 싹 외면합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갈 건가요? 저는 이재명 씨가 이제 대선을 쭉 치르는 걸 보면서 몇 차례 저 사람 따라쟁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지난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유세형 차량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사람들이 숨졌잖아요. 바로 윤석열 씨는 조문을 가는데 이재명 씨는 혼자 나중에 조용히 갔잖아요. 당 차원에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따라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 민주당하고 조금 따로 노는 게 있다. 민주당 같이 가려면 뭐 말이 혼자 간 거죠. 자, 이번에 동해안 산불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씨가 유세를 끝나고 바로 글로 갔습니다. 이재명 씨는 뭐 지시나 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지시했느냐? 서영교 의원이 우리 안전행정부를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장이거든요.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데 이제 행정을 하는 데가 아닌데 이 사람이 시장을 하고 도지사 했다는 버릇 때문인지 서영교 씨한테 서영교가 그거 어떻게 행정해요? 못해. 하면 그 월권이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지시해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이 하는 거고 지가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헛발질을 하더니만 오늘 새벽같이 혼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로했는데 따라쟁이에요. 이런 따라쟁이 이재명을 보면서 전 윤석열 씨 측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사무기를 제공해라. 그래야 우리가 절박할 때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우리가 6.25 때 얼마나 절박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안 따지고 파병해준 나라가 16나라 있지 않느냐. 지원해준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 덕택에 산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싸우려고 그랬는데 무기가 없다는데 무슨 방탄 헬멧이나 보내주냐. 그리고요. 언젠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눈에 가시 같은 대만을 쳤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만에 무기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중국 눈치 보고 못 주면은 우리가 제2의 대만꼴 되겠죠. 중국의 결연한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보내주라. 이런 얘기들이 아마 윤석열 캠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결정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옆에서 다 결정해서 이렇게 하시죠 하면 아바타처럼 하는데 스스로는 결정 못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것저것 북한 의식하니까 못하죠. 근데 이재명 씨는 뭐냐?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자기가 억울할 때 핏대 세워서는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못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 같으면은 윤석열이가 하면 따라하는 따라쟁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따라쟁이 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대체로 외면하는 거죠. 정의인 척 하면서 남들이 다 동의해준 정의만 하는 좀 비겁한 정의죠. 저는 지도자가 되려면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좀 이재명 씨가 먼저 나서갖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렇게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 안고 있듯이 제불린 안고 있는데 그리고 all we need is love. 우리가 필요한 건 사랑, 세계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and law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의를 이재명은 보여줄 수 없나요? 따라쟁이가 아니라 선도쟁이가 될 수 없나요? 저는 정의를 선택합니다. 정의가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에 수출하는 액수가 많다고 해서 그걸 러시아한테 러시아 병사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주지 말자고 하는 거는 지금 중국과의 교역이 많다고 중국을 우대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따라쟁이 이재명 이번엔 먼저 해봐라.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헬멧이나 조끼나 보낸다고? 아니야. 현공신공 K2 소총 K6 K5 이거 보내자.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